조미령 씨가 맡고 있는 홍연홍입니다. 이건 정말 개념 상실, 은혜를 모르는 짐승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주말 드라마는 전통적으로 인간 군상 드라마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다사다난한 삶을 그리고 있죠. 특히 KBS 주말극은 사실상 주인공이 따로 없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3대, 4대가 한 집에 모여 산다는 거. 나이가 찬 자식도 독립을 하지 않고 독립을 했던 자식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 아래로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요즘 계속 시청률 경신 중에 KBS 주말극 한 번 다녀왔습니다. 방송 전에 첫째, 둘째가 이혼을 하고 부모님 댁으로 들어왔고요.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막내딸도 혼인날 당일 파혼을 했고 집안의 간판격이었던 둘째 딸도 이혼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집에 다 모여 살게 된 거예요. 홈페이지 등장인물 소개에 보면 송간에는 송나희, 그러니까 이민정 씨예요. 집안을 대표하는 인물로 나와 있고 규진이네에서는 윤규진, 이상엽 씨가 맡고 있는데요. 대표 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명목상 두 사람이 주인공인 셈이죠. KBS 주말극 중에서도 유독 이 두 사람은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나란히 소아전문병원 내과 의사예요. 비교하는 건 안 좋은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의사들과 비교하면 이 의사들은 좀 의사 같지가 않습니다. 발목이 꺾일 듯이 위태위태한 하이힐을 신고 출퇴근을 하는 송나희. 요즘 하이힐 신는 분들도 사실 많지 않잖아요. 병원 원장을 알렉스 씨가 맡고 있는데 이 병원 원장을 비롯해서 등장인물들이 거의 진료에는 관심이 없고 남녀 관계에만 집중을 합니다. 음료수 자판기 앞에서 식당에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의사들이 나누고 있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음료수를 꺼내 먹는 장면이 많은데 이거는 음료수 PPL인가 싶어요. 음료수 상표가 그대로 나온 것도 있거든요. 이제 환자 보호자로 규진의 첫사랑이 등장했어요. 규진의 첫사랑, 그리고 병원 원장, 나희하고 규진이하고 네 사람이 얽혀서 사랑의 줄다리기를 네 사람이 했습니다. 석 달 동안이나. 바로 전주에 나희하고 규진이가 다시 재결합할 생각을 했어요. 같이 살지는 않아도 이제 사랑이 여전하다는 건 확인했죠. 병원에는 밝히지 않고 이혼을 했는데도 방송에 부부 의사로 출연하는 등 좀 개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연 의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혼을 했는데 부부 의사 행사를 한다는 것이? 이혼한 후에 그 규진의 동생 재석과 그리고 나희의 동생 다희가 우여곡절 끝에 연인이 됐어요. 많은 시청자들이 이 두 사람이 사랑이 이루어진 것을 환영했습니다. 사랑스럽다면서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송나희하고 이 규진도 재결합을 하려고 하잖아요. 다시 이제 사랑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다희하고 재석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이제 거취가 불분명해졌죠. 물론 그 MBC 1일극 보고 또 보고에서 형제하고 자매가 이제 크로스로 혼인을 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다, 괜찮다라고는 했지만 지금 이 드라마 상에서는 양쪽 집안에서 난리가 날 일이죠. 송나희하고 규진이 시청자들이 사랑하는 이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는 진상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가뜩이나 비중도 적은데 시청자의 사랑을 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거기에 이 다희와 재석 사이를 방해하는 또 다른 인물이 나왔어요. 그 다희가 편입한 학교의 동기인 지원이, SF9의 찬희 씨가 맡고 있는데요. 얼마나 봤다고 갑자기 이 누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지원이의 생일 파티 비용을 재석이가 와서 다 부담을 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그랬는데 또 오실 거예요. 막 이렇게 그 재석이에게 묻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또 갑자기 어느 순간에는 두 사람의 약간 브로맨스 같은 분위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군 입대를 한다면서 사라졌습니다. 그 SF9의 찬희 씨로서는 되게 잘된 일이에요. 이럴 때 빨리 빠지는 게 좋은, 아니면 진상 취급을 당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심 인물은 이정은 씨가 맡고 있는 강초연이라는 인물이에요. 송영달 씨의 오래전 잃어버린 동생이라는 걸 시청자는 다 압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만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언제 영달이가 초연이가 동생이라는 걸 알아볼까? 다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영달이가 이제 초연이하고 마주칠 때 예를 들어서 눈칫밥도 맛있게 먹으면 맛있는 밥이다, 이렇게 초연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기예요. 영달이 깜짝 놀랍니다. 어릴 때 자기가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심쩍게 초연을 바라보는 장면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한동안은 극적인 그 온우의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KBS 드라마잖아요. 질질 끄는 게 KBS 드라마의 법칙이죠. 그렇게 쉽게 상봉을 시켜줄 리가 없습니다. 단란주점을 하던 초연이가 어느 날 갑자기 심경 변화를 일으켜서 같이 일을 하던 동생들 주리, 가연이를 데리고 시장통에 김밥집을 개업합니다. 김밥집을 갑자기 차리는 것도 난데없어요. 주리하고 가연이가 김밥집 내겠다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너무 맛없는데 어떻게 하냐 막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런데 가게를 열자마자 김밥집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단란주점 스타일로 가게를 운영해서 남자 손님들이 들끓게 된 거예요. 이 시청자들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강초연이 지금은 굉장히 개념 있고 의리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눈웃음 흘리고 그리고 뭐 윙크, 터치는 기본이었어요. 상인회 회장님이거든요. 송영달 씨가. 송영달 씨 손을 막 부여잡으면서 애교도 떨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생각하면 좀 다른 인물인 거예요. 그리고 이 개업식 날 초연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자기를 구해준 절에 주지 스님도 오셨어요. 근데 풍채도 좋고 호탕한 음성, 아버지라고 부르기에는 오히려 오빠 같은 그런 어르신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전화통화를 하더니 입원을 하셨다고 하고 위독하시다고 하고 그리고 갑자기 입적을 하신 거예요. 뭔가 이야기 전개를 위한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느껴집니다. 그 개업식 날은 너무나 당당한 모습이었거든요. 김밥집을 낼 때도 그런데 가게를 뺄 때도 일사천리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가게 주인이 윤정, 그러니까는 규진하고 재석의 어머니가 부자거든요. 그 주인이었어요. 초연이가 그럽니다. 가게가 나갈 때까지 월세를 부담하겠다 이랬더니 윤정이가 마음도 좋아요. 월세 낼 필요 없다. 바로 이제 보증금 내가 입금해주겠다. 뭐 한 5만 원만 내려도 월세 바로 나갈 거다. 요즘 이런 주인 이게 실화입니까? 이 가게를 접고 싶어도 가게가 안 나가니까 월세를 계속 내야 하니까 지금 못 접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맞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드라마에서. 초연이가 그 상윤회의 총무가 되는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영달의 처자인 옥자, 백지원 씨가 맡고 있는데요. 초연이하고 옥자하고 둘이 겨뤄서 초연이가 이겼거든요. 근데 상윤회 총무인데 그냥 몇 달 안 있어서 바로 그만두고 가게 접고 나가겠다고 하고 엄청 무책임한 인물인데 개념 있는, 의리 있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죠. 초연 역의 이정은 씨, 그리고 옥자 역의 백지원 씨, 대석, 다희 정말 정이 가는 인물이 많습니다. 연기들도 너무 잘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정말 갑갑하죠. 큰아들 오대환 씨가 맡고 있는데요. 큰아들의 둘째 딸이 소아 우울증으로 한묵 증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68화에 엄마가 위기에 빠지자 얘가 이 말문이 터진 거예요. 그 말문이 터졌다는 이제 소식을 아이들과 아빠가 와서 가족에게 전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아이가 계속 말을 못하고 있었다가 말을 하게 됐으면 보통 가족은 특히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는 달려가서 막 껴안으면서 울 거 아니에요. 근데 다들 예쁘게 앉아가지고 어머 나는 너무 기뻐 막 그러면서 다들 예쁘게 웃고 있더라고요. 너무 비현실적이었어요. 보통은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이게 웬일이냐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름답게 웃는 장면. 저는 이게 대본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연출도 좀 애매합니다. 큰딸 가희가 연하 남성의 도움을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태워주기도 하고 여러모로 앞장서서 폭행을 막아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이혼한 여성이 연하 남성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성장하는 이런 설정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자기 혼자 자립해서 뭔가 이뤄낼 수 있잖아요. 가희는 오윤아 씨가 맡고 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만약에 이 연하 남성이 박효신이라는 인물, 기도훈 씨가 맡고 있는데 이 드라마상에서 뭔가 부잣집 아들이거나 이런 설정이면 저는 진짜 화낼 거예요. 아무래도 막 그럴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이 드라마는 아역 연기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오윤아 씨의 아들 김지훈 역의 문우진 배우, 지금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강태 아역으로 나왔어요. 더킹 영원의 군주에서는 김경남 배우의 아역으로 나왔고 항상 나올 때마다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단순히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동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섬세한 연기가 필요한 역할인데 꽤 잘 해내고 있습니다. 기대가 돼요. 송서영 역의 이가연 배우, 서진 역의 안서연 배우 모두 미래가 기대되는 아역 배우들입니다.
볼거리가 많은데 이렇게 매력 있는 배우들이 많은데 왜 쓸데없이 막장 설정을 할까요? 이 한 번 다녀왔습니다에도 온우의 상봉을 막는 인물이 등장했죠. 조미령 씨가 맡고 있는 홍연홍입니다. 이건 정말 개념 상실, 은혜를 모르는 짐승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앞서 그 지원 역의 그 찬희 씨 그리고 재석의 전 여자친구로 이성경 씨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전 조미령 씨가 그 정도 까메오인 줄 알았는데 아예 이제 악역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더라고요. 초연의 행세를 하려고 사진을 훔치고 유전자 감식을 위해서 이제 칫솔까지 챙겨가지고 송영달 씨에게 이제 자기가 사진의 주인이다, 내가 이제 너의 동생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그런 구성인 거예요. 용주시장의 상인의 회장이잖아요. 이 사람을 알부자로 여기고 돈을 뜯어낼 목적인 거죠. 뭐 그 동생이 되어서 평생을 살겠다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 빚쟁이에게 쫓기는 사채업자에게 맨날 시달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반가운 것은 사채업자로 나오는 조한철 씨, 이분 또 매력적인 배우라서 조미령 씨가 계속 이 용주시장을 드나드는 동안 이 조한철 씨도 또 한 번 나오겠죠. 웃어라 동해야가 이후에 지금 10년이 흘렀잖아요.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그 10년 세월 속에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생겼고 우리 문화가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KBS 드라마는 그때나 지금이나 설정이 똑같은 거예요. 이 과학이 빛나는 시대에 온우의 상봉을 누군가가 맡고 있는 거. 조미령 씨가 푼숙기 있는 악녀 역의 달인이에요. 1997년작 별은 내 가슴에서 박원숙 씨하고 조미령 씨 그 푼숙기 있는 악녀 연기가 정말 압권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드라마를 본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어쩌면 그 연홍이하고 비슷한 사연을 지녔다고 할 수 있는 동백꽃 필 무렵의 향미가 왜 그렇게 계속 사랑을 받았는가. 향미는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었거든요. 이 연홍이가 제발 잃어버린 양심을 찾아서 고백을 하고 온우의 상봉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조속한 시일 내에 반성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향미보다는 급이 훨씬 떨어지는 인물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막장 코드가 계속되면 그 시청자가 진짜 피곤하죠.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설정이니까 제작진이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